A, B 기체가 반응하여 C 기체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을 모형을 나타냈고요. 반응 B는 1대 2대 2. 하얀색 모형이 A, 삼각형이 B, 그리고 별이 이제 C가 되겠고요. 반응 전후의 기체의 온도하고 압력은 일정하다. 그리고 단위 부피당 기체의 분자수의 모형을 나타냈는데, 단위 부피당 기체의 분자수 모형, 즉 전체 부피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수를 나타낸 거죠. 반응 전의 전체 기체의 부피는 전체 기체의 분자수에 이제 비례하기 때문에 6V다라는 가정을 할게요. 6V다. 그리고 그 안에 A 기체가 3N개가 있다고 할까요? 3N개. 그래서 6분의 3N개. 반응 후에는 전체 부피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반응물의 개수가 3이 되고 생성물의 개수가 2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때 반응 전후에 반응한 기체와 남은 기체 그리고 생성된 기체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반응 전에 6V라는 부피 안에 A가 3N개, B도 3N개, C는 0. 한개 반응물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1.5N개가 반응하고 B는 3N개가 다 반응해서 C가 3N개가 생성된다. 그러면 전체 기체의 양은 A가 1.5N개가 남고 B는 다 사라지고요. C는 3N개가 생성되네요. 그러면 이때 전체 부피가 4.5N개에 해당하는 부피니까 4.5V가 되는 거고, 이때 남은 A, 즉 하얀색 모형이 1.5N개가 남겠네요. 그러면 처음에 부피를 6V로 가정했죠. 그래서 6V 안에 하얀색 모형이 3N개가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 부피가 4.5V가 되는 거고 그 안에 1.5N개의 A가 반응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부피를 6V다라고 한다면 남은 A는, 즉 하얀색 모형은 2N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반응 후 단위 부피당 전체 모형 수는 2가 된다. 따라서 정답 2번. 세 가지 수용액 A, B, C 수용액이 들어있고요. 이 수용액은 수나트륨 요소 포도당 수용액 중 하나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각각의 질량이 W, EW, Xg이다. 그리고 그 용질의 종류가 수나트륨 요소 포도당인데 이때 화학식량이 40, 60, 80으로 제시를 했고요. A 수용액부터 볼까요? A 수용액은 0.3 몰 농도죠. 그러면 1000ml의 용질 A가 0.3몰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100ml 안에는 A 용질이 0.03몰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B 수용액은 0.1몰 농도, 1000ml일 때 B 용질이 0.1몰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200ml 수용액이기 때문에 용질 B는 0.02몰이 들어있는 거죠. C 수용액 0.6몰 농도, 1000ml일 때 용질 C가 0.6몰이 들어있는데 수용액의 부피가 300ml이기 때문에 용질 C는 0.18몰이 들어있어야 한다. 각각의 몰수를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A 0.03몰, A의 화학식량분의 A의 질량이 Wg이었죠. W. B의 량 0.02몰, 마찬가지로 B의 화학식량분의 B의 질량 EW네요. 그리고 C의 량은 0.18몰, C의 화학식량분의 C의 질량 Xg. 용질 A와 용질 B가요 3대 2의 비율이 차지했고요. 이때 질량 B가 1대 2가 되었죠. 그러면 A하고 B의 분자량 B는 1대 3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용질 수나트륨 요소 포도당 중에 분자량이 1대 3의 비율을 갖는 거는
요소와 포도당. 따라서 A는 분자량이 60인 요소가 되는 거고 B는 180인 포도당이 된다. 그럼 나머지 C는 수산화나트륨이 되는 거죠.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 40. 요소가 0.03몰, 화학식량이 60이니까 그에 따른 질량은 1.8g이 되는 거죠. 그래서 W는 1.8g이 되는 거고, 그리고 B 포도당 있죠. 포도당은 3.6g이 들어있었던 거고, 수산나트륨은 0.18몰이니까 7.2g인가요? 예, 그래서 X는 7.2g이 되겠네요. 보기를 볼까요? 기억. A의 화학식량은 3분의 10W다. A의 화학식량을요, 질량 W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A의 화학식량은 A의 량 0.03분의 질량 W. 그럼 화학식량은 어떻게 되나요? 100분의 3분의 W니까 3분의 100 W로 표현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기억 B는 분자량이 180인 포도당, X는 4W다. W가 1.8g이었죠. 그럼 X가 7.2g이었기 때문에 W로 표현하면 4W가 된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내용. 정답은 니은과 디귿. A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의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B의 개수는 B로 표현했죠. 반응 전후의 전체 기체 부피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응물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서로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응물 B의 개수 B값은요 1이 나와야 되고요. 화학반응식을 다시 꾸며주면 반응물 A와 B가 1대1로 반응해서 생성물 C가 EC가 생성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반응 전에 A가 4g, 그리고 B는 Wg, 그리고 C는 없었고요. 반응한 결과 A는 4g이 다 반응해서 남아있는 질량이 없고요. 생성물인 C는요 80g이 생성이 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질량 보존에 의해서 B가 76g이 반응을 했다. 그리고 나서 B가 남은 질량이 6g. 그러면 BWg은요 총 82g이 되는 거고, 이때 AB가 1대1로 반응했죠. 그러면 A의 분자량을 4m이라고 한다면 B의 분자량은 76m이 되는 거고, C의 분자량은 40m이 되겠죠. 그래서 1대2로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비를 나타낼 수 있고, C의 분자량 분의 B의 분자량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C의 분자량은 40m, B의 분자량은 76m. 그러면 1.9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4번. T도씨 1기압에서 시린더에 메탄과 산소를 넣고 완전 연소시켰을 때 시린더 속 기체의 모형을 반응, 경과의 순서에 관계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는 세 가지의 기체의 종류가 존재하고요. 나는 두 가지, 다는 네 가지가 되는 거죠. 반응하기 전에 메탄과 산소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 나가 이제 반응 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체의 종류가 세 가지인 가는요 반응이 완결된 후에 반응물 한 가지가 남고 생성물이 두 가지가 생성된 그림이 되기 때문에 반응이 종결된 마지막 과정, 그래서 세 번째가 되는 거고, 다는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물 두 가지와 생성물 두 가지를 표현한 반응 중에 놓여 있는 모형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순서는 나, 다, 가가 되는 거고, 메테인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표현해주면
메테인과 산소가 1대2의 개수비로 반응을 해서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와 물은 1대2의 개수비로 생성이 되는 거죠. 나에서는 세모가 4개에 동그라미가 3개, 그리고 반응이 종결됐을 때는 동그라미가 2개가 사라졌고 세모가 4개가 사라졌죠. 그러면 동그라미와 세모는 1대2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메테인, 그래서 메테인이 반응 전에 3개가 있었고, 그리고 산소가 반응 전에 4개가 있었다.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없었고요. 그래서 한계 반응물은 세모 모양의 산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의 메테인은 2개가 이제 사라진 거고,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1대2의 비율로 생성이 됐죠. 그러면 별이 4개에 시커먼 동그라미가 2개, 그러면 별은 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이 4개가 생성된 거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검은 동그라미가 2개가 생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하얀색 동그라미 하나, 즉 메테인 하나, 그리고 이산화탄소 검은색 동그라미 2개, 그리고 별표 물 4개가 이제 남는 거고요. 기억, 별표는 물에 해당한다. 옳은 내용이죠. 나는 반응이 완결됐을 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반응이 시작되기 전을 나타내는 모형이 되는 거고, 디귿, 가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전체 몰비는 이라고 했죠. 그럼 반응물은 메테인이 남았고요. 그리고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 그러면 1대6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1번. 25도에서 A 수용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요. 용질의 질량비가 가와 나가 2대1. 그러면 용질의 질량비는 몰비하고 비례 관계도 있죠. 그래서 가와 나의 몰비는 2n 대 n으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용액의 몰농도 비가 가와 나가 1대2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갈까요? 가의 이제 몰농도와 나의 몰농도비가 1대2가 되는 거고요. 몰농도는 가의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 가의 몰수, 그리고 나의 부피분의 용질, 나의 몰수. 근데 몰수는 2n몰 대 n몰로 임의적으로 나타냈고요. 이때 몰농도비가 1대2라는 얘기는 부피비가 나를 V라고 표현한다면 가는 4V 값이 되는 거죠. 질문은 가의 농도, 몰 농도분의 가와 나의 혼합한 용액의 몰농도. 그럼 혼합한 용액의 몰농도는 혼합 용액의 부피, 즉 5V분의 용질의 량 3n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의 몰농도는 4V분의 2n이다. 그러면 10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럼 10분의 10이니까 1.2의 값을 나타내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 반응물 A, B가 반응하여 생성물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에 대한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반응물 A와 B는 개수비가 1대2, 생성물은 개수비가 2가 되네요. 반응이 종결이 될 때까지는요, 반응물의 개수합이 3, 생성물의 개수합이 2가 되기 때문에 종결점까지는 부피가 계속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종결점 이후에는 넣어주는 물질에 따라서 부피의 이제 증가율이 다르게 나타날 거고요. 그림은 A 1g이 들어있는 시린더에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킬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B가 Wg을 넣었을 때 반응 후 시린더 속의 기체의 종류는 한 종류다라는 것은 A 1g과 B가 Wg일 때가 종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 A, B가 다 사라지고 생성물 C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종결점까지는 부피가 계속 감소를 하겠죠. 왜냐하면 A에다가 B를 넣어주면 B가 한 개의 반응물로서 반응을 하다가 Wg이 들어왔을 때 A, B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3에 해당하는 부피가 줄어들고 2에 대한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피는
완결점, 즉 중절점까지 계속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면 부피가 줄어드는 경우는 1번밖에 해당이 되질 않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B가 더 이상 반응할 수 없으니까 B를 넣어준 만큼 부피는 증가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이제 1번. 다음은 고체 상태의 A와 기체 상태의 B가 반응해서 기체 상태의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의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이때 반응물 B와 생성물 C의 개수는 B로 동일하죠. 그리고 이때 분자량 B가 제시가 됐는데 분자량 B는 반응물 B와 C가 1대2다. 개수는 B로서 같고 분자량 B가 1대2라는 거는 질량 B가 1대1로 같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B가 Wg이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C는 질량 B가 1대2가 되기 때문에 2W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한 반응물인 고체 상태 A가 W가 반응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질량 B는 1대2가 된다. 자료 1부터 볼까요? 실험 1. 실험 1에서 반응물 고체 상태의 A와 그리고 기체 상태의 B가 반응해서 생성물 이제 C가 생성되었다. 이때 A의 질량은 2W, B의 질량은 W, 그리고 처음에 C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럼 질량 B가 1대1이 되니까 한 개 반응물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W 반응하고 A가 W 반응해서 C가 2W가 생성되고, 그러면 반응 후에 고체 상태의 A가 W가 남는 거고 B는 0, 그리고 C는 2W가 되죠. 이때 전체 기체의 질량이 Xg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반응 후의 기체는 C만 기체가 되는 거죠. A는 고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X에 해당하는 질량이 2W가 된다라는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실험 2로 볼까요? 실험 2에서는 A가 W, 그리고 B가 Y, C는 존재하지 않았고, 만약 B가 한 개 반응물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때 B가 다 반응을 했겠죠. 그리고 A가 B가 반응한 만큼 또한 반응할 거고, 그러면 Y 반응하고 Y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 C는 이 Y만큼 생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고체 상태의 A는 W-Y가 남는 거죠. 그리고 B는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의 이 Y만 기체 상태가 되는 거고, 그 기체 상태에 해당하는 전체 질량이 1.5x다. 그러면 이 Y가 1.5x란 얘기는 x가 2w, 그러면 3w다. 그럼 모순이 되는 거죠. 왜냐면 y가 다 반응해서 0이 됐다. 그러면 y 값이 얼마가 되나요? y는 1.5w가 될 거 아니에요. 1.5w.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a도 1.5w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a가 wg밖에 없기 때문에 1.5가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결론은 없고, 그래서 이때의 한 개 반응물은 고체 상태의 A가 된다. 그래서 A, Wg이 그대로 다 반응하고요. 그리고 B도 Wg 반응해서 C가 2W가 생성된다. 그래서 반응 후에는 고체 상태의 A는 다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반응하고 나서 B가 Y-W가 남는 거고요. 그리고 생성물은 2W가 된다. 이때에 이제 기체는 B와 이제 C가 되는 거고, 이거의 합이 1.5x, 그러면 3W가 되는 거죠. 그래서 Y 값은 2W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X, 2W, Y, 2W, 그래서 X분의 Y는 1이 나온다. 기체 상태의 A, B가 반응하여 기체 상태의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제시가 됐고요. 반응물의 개수는 A, B, 생성물의 개수는 C가 되네요. A Xg과 B Yg을 실린더에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것과 A를 Xg, B를 3Yg을 실린더에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것을 모형으로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모형을 보시면요,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별표 모양이 주어져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별표가 생성물 C가 된다는 거, 그리고 반응 후 남아있는 기체의 종류도 서로가 달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개 반응물이 왼쪽의 결과와 오른쪽 결과에서 서로가 다른 한 개 반응물을 가지고 있다. 생성물의 이제 개수를
왼쪽 별이 4개 있으니까 생성물이 4행계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할 거고요. 오른쪽에는 2행계가 생성되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왼쪽의 생성물이 오른쪽의 생성물보다 2배가 많으니까 반응물의 양도 2배가 많아야 되겠죠. 오른쪽에 반응물 A, B가 각각 X와 Yg 있을 때와 그리고 X하고 3Yg 있을 때를 표현했고요. 왼쪽의 결과가 생성물이 오른쪽의 결과에 비해 2배 더 생성됐기 때문에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도 왼쪽 결과가 오른쪽 결과보다 2배가 더 많아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응 전에 A는 동일한 X의 양을 갖고 있고 Y는 Yg과 3Yg이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3Yg 중에 2Yg이 반응을 함으로써 생성물이 4행계가 생성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위의 반응에서는 Yg이 다 Yg이 반응해가지고 생성물이 2행계가 생성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에 따라서 아래 반응에서는요, 한 개 반응물이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위에서는 X가 그거의 절반, 0.5X만 반응했다. 그 결과 반응물 X는 윗반응에서는 0.5X가 남아야 되고, B는 다 반응했고, 생성물은 2행계가 생성된다. 그럼 아래 반응에서는 한 개 반응물이 A가 되기 때문에 A의 질량은 0, 그리고 반응물 3Y 중에 이 Y만큼이 반응했으니까 반응물 B는 Y만큼 남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0.5X의 A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겠죠? A가 몇 개? 3개가 남은 거죠. 생성물이 2행계가 생성됐을 때. 그러면 0.5X에 해당하는 A의 개수는 3행계다. 그러면 처음에 6행계가 있었던 거고요. 6행계 중에 3행계가 반응을 했네요. 그 다음 아래를 볼까요? 반응 전에 X 6행계가 다 반응했고, 그러면 B는요, 3Y 중에 2Y가 반응해서 Y만큼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 Y에 해당하는 개수가 N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2Y가 반응했다는 거는 2N개가 반응한 거고, 3Y가 있었다는 거는 처음에 3N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반응물의 개수 B는 6대 2, 생성물의 개수 B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3, B는 1, C는 2의 개수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볼까요? A가 1.5Xg, B가 2Yg 있을 때, 그럼 1.5X에 해당하는 A는 9행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B, 2Y에 해당하는 개수는 2N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 3대 1의 비율로 반응했으니까 A가 6N개, B가 2N개, 그리고 C가 4N개가 생성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응 후에 A가 3N개, 그리고 B는 없고요. 그리고 C가 4N개가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별표가 4개, 그리고 검은색 동그라미가 3개인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기체 상태 반응물 A, B가 생성물 C가 되는 화학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 제시가 됐고요. 반응물의 개수가 2, 1, 그리고 생성물의 개수는 2. 아래 자료를 보면 분자량의 B가 A하고 C가 4대 5라고 제시가 됐죠. 반응물의 개수 2에다가 반응물 A의 분자량 4를 이제 곱해주고, B의 개수 1에다가 B의 분자량을 곱해주고, 그리고 C의 개수에다가 C의 분자량을 곱해주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비가 되는 거고, 또 질량 보존에 의해서 반응물의 질량의 합은 생성물의 질량의 합과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B의 분자량은 2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실험 1에서 A는 EW가 있었다. 그러면 분자량 4, B의 분자량 2, 그리고 실험 2에서 A의 분자량 4, B의 분자량 2를 표현해주면 반응 이제 전에 A, B의 몰비가 나오죠. 그러면
B에 이제 A의 몰비를 N으로 할 거예요. A의 몰비를 N이다라고 한다면 B의 몰비는 3N이 나오는 거고요. 실험 2에서는 질량이 A가 2배가 됐으니까 2N, 그리고 B는 N이 되겠네요. 개수비가 2대1이기 때문에 실험 1에서의 한계 반응물은 A, 그래서 N이 반응했고요. 그리고 B는 3N 중에 0.5N이 반응해서 2.5N이 남는 거죠. A는 다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체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C는 N몰이 생성돼 가지고 반응 후에 전체 몰수가 3.5N. 3.5N에 해당하는 기체 부피를 3.5V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전체 질량이 5W. 그러면 이 값은 반응 후 시린더 속 전체 기체의 밀도 D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험 2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둘 다 한계 반응물이네요. 그래서 A가 2N개 중에 2N개가 반응하고 B는 N개 중에 N개가 반응하여 C가 2N개가 생성된다. 그러면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이 2N개가 됐기 때문에 2N개에 해당하는 부피 2V분의 5W는 X다라는 거죠. 그럼 비례식을 통해서 X값을 찾아보면요. X는 4분의 7D가 나온다. 따라서 정답 4번.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되는 반응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용기 1 시린더, 용기 2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와 수소기체가 각각 들어있어요. 기압은 1기압이고요. 그리고 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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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리터의 이제 용기에 수소와 산소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1리터 1기압에 들어있는 수소기체를 N몰이 있다라고 표현할게요. N몰. 그러면 1리터 1기압의 산소 역시 N몰씩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용기 2에는 2리터가 되기 때문에 2N몰이 들어있다고 표현할 수 있죠. 첫 번째, 꼭지 A를 열고 라고 했어요. 그럼 꼭지 A를 열었을 때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N몰, 그리고 산소가 N몰이 있었던 거고, 2대1로 반응하니까 한계 반응물은 수소기체, 산소는 0.5N몰만 반응하고 수증기는 N몰이 생성되는 거죠. 그럼 반응 후에 산소기체가 0.5N몰이 남고 수증기가 N몰이 생성이 된다. 꼭지 2를 열었을 때는요. 수소기체가 2N몰, 산소기체가 N몰이기 때문에 수소 2N몰과 산소 N몰이 다 반응해서 수증기가 2N몰이 생성이 되죠. 그럼 이때 전체 기체의 양은요. 1.5N에다가 2N, 그러면 3.5N인가요? 예, 전체 기체 양은 3.5N이 되는 거고 전체 부피가 5리터. 그러면 1리터 용기 안에 0.7N에 해당하는 기체가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반응이 다 진행이 되고 난 후에 용기 1은 1리터가 되기 때문에 0.7N에 해당하는 산소 플러스 수증기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용기 2에는요 1.4N에 해당하는 수증기만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험 2에서는 반응물인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다 반응해서 생성물인 수증기만 생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꼭지 A를 열었을 때 용기 1과 시린더 왼편에 전체 1.5N에 해당하는 기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1리터의 용기 1에 0.7N의 기체가 들어있으니까 왼쪽 시린더 안에는요 0.8N에 해당하는 산소 플러스 수증기가 들어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갈까요? 오른쪽 피스톤의 용기 2 안에는요
2N계에 해당하는 수증기가 들어있는데 용기 2에 1.4N계에 해당하는 수증기가 들어있으니까 1리터 용기 안에는요 0.6N계에 해당하는 수증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시린더가 반응 전에는요 꼭지 A와 B를 열기 전에는 가운데 있었죠. 정 가운데. 근데 시린더 왼쪽에 0.8N, 오른쪽에 0.6N이니까 2리터의 부피가 0.8N과 0.6N에 해당하는 부피를 차지하는 위치까지 이동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뭐 굳이 계산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이제 과정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용기 1에서의 수증기 양분의 용기 2에서의 수증기 양값을 물어보는데 용기 2에서의 수증기 양은 다 수증기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4N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1.4N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용기 1에서는요 0.7N 중에 일부분은 산소기체 일부분은 수증기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0.5N 대 N이죠. 그러면 용기 1에서의 수증기 양은 전체 0.7N 중에 수증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기체 1.5 중에 1을 차지한다. 그러면 용기 1에서의 수증기량은 1.5분의 0.7N이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 결과 3이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반응물 A, B가 반응하여 생성물 C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제시가 됐고요. 이때 반응물 A, B의 개수비가 A, B, 생성물 C의 개수비가 C로 제시가 됐네요. 반응하기 전에 실험 1에서의 반응물 A, B의 몰비가 1대1, M몰과 Mm몰이 있다고 가정할 거고요. 실험 2에서는 5대1, 5 Mm몰과 Mm몰이 있다라고 또한 가정을 할게요. 실험 1과 실험 2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비가 실험 1과 실험 2가 각각 1대1 값이 나왔죠.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실험 1에서 반응물이 B다라고 한다면 실험 2에서도 반응물이, 즉 한 개 반응물이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생성되는 C의 양의 이제 B와 그리고 남은 A의 B를 비교하면 실험 1에서 1대1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험 2에서는 남은 A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1대1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1에서의 한 개 반응물은 A가 한 개 반응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험 2에서는 B가 한 개 반응물이 될 가능성이 이제 크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양적 관계의 식으로 이제 나타내 보면 반응물 A와 B가 반응을 해서 생성물 C가 생성되는 과정, 실험 1에서는 A, B가 M몰씩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개 반응물로서 A가 M몰 반응하면 B는 A분의 B, M몰이 반응하는 거고, 그 결과 생성물 C는 A분의 C, M몰이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 결과 A는 다 사라질 거고요. B는 1-A분의 B, M몰이 남고, 그리고 생성물 C는 A분의 C, M몰이 이제 생성돼서 반응 후에 반응물 B와 그리고 생성물 C의 몰B가 1대1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값은 서로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위에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1-A분의 B는 A분의 C다. 이 관계식을 다시 풀어서 쓰면 A-B는 C의 관계식이 나오고 이 관계식을 1번 관계식이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실험 2에서도 한번 볼까요? 반응물 A가 5Mm몰, B가 Mm몰, C는 0. 이때 한 개 반응물을 이제 B라고 가정했을 때 A는 B분의 A Mm몰이 반응한 거고, 생성물인 C는 B분의 C Mm몰이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응 후에 A는 O-B분의 A Mm몰이 남는 거고요. B는 다 사라진 거고, C는 B분의 C Mm몰이 생성되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 후의 반응물과 생성물이 1대1이었어요. 그러면 A
O-B분의 A는 B분의 C와 같은 값이 되는 거고, 이 관계식을 풀었으면 OB-A는 C가 나온다. 이 관계식을 2번 관계식이라고 할게요. 이제 A-B가 이제 C의 값이 되는 거고, OB-A가 또 C의 값이 되니까 두 값은 어떻다? 서로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A-B는 OB-A가 되는 거고, 이로부터 우리는 A와 B의 B를 찾을 수 있는데, A는 3, B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A가 이제 3B가 되면 이 A 값을 1번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C는 이제 B의 B로 표현할 수 있는데 A에 3B를 집어넣으면 C는 2B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2B가 된다. 그래서 A와 B와 C의 비율이 A가 3, B가 1, C가 2, 그래서 3대 1대 2에 A, B, C의 개수비가 나온다. 그래서 3대 1대 2. 그러면 C는요, 개수비가 2, A는 개수비가 3, B는 1이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따라 정답은 3번. 기체상태 반응물 A, B가 반응해서 생성물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반응물의 개수가 2대 1, 생성물의 개수는 C가 되는 거죠. 반응물 A를요, Xg을 넣었고요. 거기에다가 반응물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이 완결됐을 때 넣어준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밀도에 대한 자료가 아래에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분자량 A와 C는 7대 11이라는 자료도 제시가 됐어요. 넣어준 B의 질량을 한번 볼까요? 넣어준 B의 질량이 1에서 2.5, 즉 플러스 1.5가 증가할 때 전체 기체의 밀도도요 플러스 1.5가 증가했죠. 그리고 2.5에서 4로 1.5가 증가할 때 역시 전체 기체의 밀도가 1.5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는 전체 밀도가 감소를 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넣어준 기체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밀도가 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처음 넣어준 AX의 질량에 따른 부피가 넣어준 B의 질량이 4g까지는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즉 부피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반응물 A의 개수와 생성물 C의 개수가요 서로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결점까지는 반응물의 부피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대신 넣어준 질량만큼 밀도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생성물 C의 개수는 2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넣어준 B의 질량을 0g일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0g, 넣어준 B의 질량이 0g이라는 거는 넣어준 B의 질량이 1g에서 마이너스 1g을 뺀 거죠. 그러면 전체 기체 밀도도 빼준 만큼의 질량만큼 감소하겠네요. 그래서 넣어준 B의 질량이 0일 때 전체 기체의 밀도는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근데 이때 전체 기체의 밀도는 누구의 밀도인가요? 반응물 A의 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 A의 밀도가 7에 비례한다. 그런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떠한 용기 내에 한 종류의 기체만 들어있을 때 그 기체의 밀도와 뭐가 비례관계에 놓여 있다? 분자량이 비례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A만 들어있을 때의 기체의 밀도가 7이었고요. 그리고 A의 분자량이 얼마? 7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체 기체의 밀도가요, 넣어준 B의 질량이 4일 때 11이었네요. 그러면 이 11에 해당하는 기체의 밀도는 누구랑 또 비례하나요? 생성물인 C의 기체의 밀도에 비례한 거죠. 그 얘기는
전체 기체의 밀도가 7일 때는 반응물 A만 있었던 거고, 전체 기체 밀도가 10일 때는요 생성물 C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넣어준 B의 질량이 4일 때가 무슨 점이 된다? 종결점이 된다. 그래서 넣어준 B의 질량이 4일 때가 종결점이 되고, 그때는 생성물인 C만 존재를 한다. 그리고 B의 질량이 0일 때, 즉 A만 존재할 때, AXg이 존재할 때, 그때의 전체 기체의 밀도는 7이 되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니은도 한번 볼까요? X, 그러니까 처음 넣어준 A의 질량이 얼마인가 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질량비와 질량비를 통해서 B의 분자량을 한번 찾아볼게요. 반응물의 개수에다가 반응물의 분자량의 곱은 반응물의 질량비, 생성물의 개수에다가 생성물의 분자량을 곱한 값은 생성물의 질량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질량비는 2 곱하기 A의 분자량이 7 대 B의 개수 1이죠. 곱하기 분자량 B 대 생성물 C의 개수 2에다가 분자량 11은 14 대 B 대 22로서 질량비를 나타낸다. 그런데 반응물의 질량의 합과 생성물의 질량의 합이 어떠나요? 질량 보존에서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B의 분자량은 8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분자량 B를 한번 밑에다 나타내 볼게요. A의 분자량 대 B의 분자량 대 C의 분자량은 7대 8대 11이 된다 라는 거. 전체 기체의 질량이 종결점까지의 밀도에 비례하죠. 그러면 AXg이 들어있을 때의 전체 기체의 밀도가 7이기 때문에 X는 7g이 되겠네요. 그리고 종결점인 B를 4를 집어넣었을 때의 전체 질량은 11, 그래서 전체 밀도가 1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종결점까지는 전체 질량이 전체 기체의 밀도의 상대값과 같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디귿 Y는 12이다. A 7g을 넣어줬을 때의 부피가 종결점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부피는 A의 량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A의 량은 분자량 7분의 질량 7g, 그래서 M몰이다 라고 가정할게요. 분자량분의 질량으로서 M몰. 그러면 종결점에서의 밀도 상대값 11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N분의 11, 그 값이 상대량, 그러니까 밀도의 상대량 11과 같다. 그러면 B를 Yg 넣어줬을 때는요, B가 Y-4g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때 전체의 기체의 양은 종결점에서의 N몰에다가 새롭게 넣어주는 B의 량, 즉 분자량 8분의 Y-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질량은 11에다가 Y-4g을 더해준 값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밀도가 얼마다? 9.5다. 그러면 이제 비례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문제를 쭉 이제 계산을 하면 Y가 12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디귿 Y는 12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